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과 포스텍 총장이 하버드 의대를 방문해 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안 11조 2,52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1조 원대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보다는 5.6% 증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자가 격리 중이던 3명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3명이 확진됐고 포스텍 관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2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오늘 타 지역 방문자 등 2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도는 경제 회복과 경북형 복지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11조 2,500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은 지진 피해 구제에 45억 원,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에 10억 원,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37억 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에 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출산 직후 산모 건강 관리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확대 지원하고 경북형 거점 경로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과 포스텍 총장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하버드 의과대학을 방문해 연구 중심 의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포항시장 포스텍 총장과 함께 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하버드 의대 루크리 교수입니다. 포항시 방문단은 루크리 교수를 만나 하버드 의대의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 포항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선 바이오 의료산업 시장 선점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이미 포항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의대 설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에는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전 단계인 의과학대학원을 2023년 신설해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최대의 강점인 연구중심대학 포스텍과 3, 4세대 방산가속기가 갖춘 도시로서 의과대학 설립에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15년간 3,0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입니다. 의대 신설은 98년 제주의대를 마지막으로 22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경북의 각종 의료 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포스텍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군이 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군어로 오징어를 선정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8월 실시한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오징어가 약 7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대표 수산자원인 오징어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우리나라의 대표 오징어 생산지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경북의 모든 고등학교도 오늘부터 수능 날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교육청은 자가격리자와 확진 학생을 위한 시험장을 마련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교실에 홀로 남은 선생님은 모니터 너머로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출석을 부릅니다. 수능 직전 수험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혼자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은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체계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험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이제 모의고사도 치고 그리고
아침 기상 시간을 꼭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독서실에 가서 학생들이 이제 수능 날 이제 생활 리듬을 안 깨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대한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뭐 주요 내용을 복습하고. 경북에서는 지난해보다 439명이 늘어난 2280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73개 학교의 903개 시험실에서 진행되고 시험실당 입실 인원도 24명까지로 제한합니다. 경북의 수험생 중 현재까지는 수능일 확진 상태가 유지되거나 자가격리자는 없을 걸로 예상되지만 교육당국은 만약을 대비해 자가격리자와 확진 학생을 위한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지구별로 설치된 8개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학생은 안동, 김천, 포항에 마련된 병원 시험장에서 각각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전 보건소로부터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우리 교육청에 통보해서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 통보를 받더라도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면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을 위해 시험장 학교당 2~3개의 별도 시험실도 준비됩니다. 경북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살 3만 1000여 명 중 96%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경북 미래학교로 경주 금장초와 포항 청하중 등 10개 학교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경북 미래학교에는 학교마다 3천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교사 초빙제와 교장 공모제 등을 시행하도록 해 교육 과정과 교원 인사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줍니다. 경북 미래학교는 2019년 5개 학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20개 학교로 늘어납니다. 6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를 다시 만난 삼성 라이온즈가 허무하게 시즌을 끝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을 노렸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연달아 2경기를 내줬습니다. 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4경기를 마친 시점에서 리그 공동 1위를 기록했던 삼성 라이온즈. 6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기대했지만 1위 결정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마지막 3경기를 내리내주며 목표는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두산에서 FA OJ를 영입하고 마운드에서는 뷰캐넌과 원태인, 백정현이 맹활약했던 정규 시즌.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첫 가을 야구로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듯했지만 막판에 희망을 날려버렸습니다. 1위 결정전을 놓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외국인 원투펀치가 빠진 두산에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태형 감독과의 수싸움에 밀린 것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함은 올 시즌 저희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해 주신 모든 팬들께 끝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올 시즌의 성과와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 2022 시즌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는 비교적 안정적 전력으로 치렀지만 내년이 걱정입니다. 백정현과 박혜민, 강민호 등 내부 FA와 최채훈과 최지관 같은 군입대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8월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했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내일부터 한 달간 다시 경주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250개 팀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매주 금, 토, 일요일에만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치르며 학부모도 동반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2도, 포항은 4도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가을 속에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12.9도에 머물렀는데요. 바람까지 강해서 더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와 영덕, 울진이 2도, 포항이 4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10도, 경주 11도, 포항과 울진 12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풍랑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아침까지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낮에는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약 500만 년 전에 생성된 이후에 지금껏 육지와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화산섬 울릉도. 이곳에 사는 500여 토착종들은 향상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육지 식물과는 전혀 다른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생태계는 살아있는 공룡에 비유될 정도로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숨겨둔 진면모를 모두 공개하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도전 대기획 제3탄 어메이징 울릉도는 오늘 밤 10시 50분 포항 MBC에서 방송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한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지난 8월 원전 확대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SMR을 마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SMR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실패한 사업으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